51구역은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 위치해 있는 군사기지입니다. 1955년에 설립되었지만 미국이 그 존재를 인정한 건 2013년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51구역을 베일에 감춰둔 지 58년이 지난 후네요. 2013년 6월 CIA의 355페이지짜리 기밀 문서가 누설되면서 해당 지역의 실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미국은 그 존재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비밀은 50년을 넘길 수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50년이 지나면 강제로 비밀번호가 해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51구역은 어떻게 58년 동안이나 비밀을 숨길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비밀번호가 풀리는 시기가 50년이 가장 긴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 어떤 일이 국가이익 혹은 국가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75년까지 혹은 계속 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51구역의 존재를 승인했지만 현실상 이 구역은 출입, 접근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경고를 무시하고 진입했을 경우 즉시 체포되거나 심지어 사살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비행기, 비행물도 그 위를 가로지를 수 없거니와 날아가는 새도 발견하면 즉시 총으로 쏴서 떨군다고 합니다. 새 모양을 한 무인 조종기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네요. 51구역은 사막 안에 존재하고 주위는 산으로 둘러싸 있기에 외부에서는 그 내막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지도에서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구글 지도에서 해당 좌표를 치면 위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51구역을 승인한 후 거기서 일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전문 비행기를 연구하는 곳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문 미확인 비행 물체, 외계인 등과 관련된 걸 연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51구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진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배부받은 번호와 가짜 이름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가짜 이름은 모두 죽은 병사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만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에서는 인터넷, 라디오 등 사용이 전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기 사용했던 로키드 U-2 고고도 정찰기, 로키드 SR-71 블랙버드 초음속 정찰기, 로키드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폭격기 등의 최신 비행기 및 최신 무기들의 비밀 시험장이라고 합니다. 또 추락한 UFO를 이곳으로 옮겨 우주인과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스터리 속에서 51구역에 쌓인 베일은 무엇일까요? 미국 정부가 숨기고 싶은 건 과연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미국 워싱턴주 공공영역의 항공영상과 위성영상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도에서 삭제한 구역이 보이는데 전설에 의하면 거기에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통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멍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구멍을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저인이 인류 세계로 통하는 문이라고도 합니다. 1997년 2월 21일 미스터리를 주제로 하는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호스트 투 코스트 AM의 특수한 게스트가 출연합니다. 이름은 멜 워터스. 그는 워싱턴주 앨렌스버그에서 살고 있으며 자신의 집 근처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구멍의 존재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멜 워터스와 그의 이웃들은 이 구멍을 줄곧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구멍을 대대손손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해왔지만 구멍은 아직도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이상하니만큼 구멍 주위로는 전혀 접근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동물들도 이 구멍을 피해서 다녔고 심지어 날아다니는 새들도 구멍이만큼은 피해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상황 때문에 멜은 이 구멍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라디오를 가지고 구멍 근처에서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데 이상한 신호와 함께 끊기는 듯한 말소리를 들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 이 소리는 30년 전 야구 경기 생방송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멜의 이웃 브라이언은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얼마 전 자신이 키우던 개가 죽어서 개의 사체를 구멍에 버렸는데 며칠 후 죽은 개가 다시 집 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그 구멍에서 이상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목격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멜은 방송에서 자신이 겪은 일과 구멍의 위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가고 이튿날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 군대가 앨렌스버그를 봉쇄하고 멜이 말하던 구멍으로 가는 길을 막아놓습니다. 현장에는 많은 비행기가 동원되었고 이유는 여기서 비행기 추락 사건이 일어나서 조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멜은 그날에 신문에서 비행기 추락에 관련된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제복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멜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군에서 나왔고 매달 25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멜의 집과 구멍 근처에 있는 땅을 임대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멜이 더 이상 미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멜은 승낙했고 호주로 떠났습니다. 얼마 후 멜은 인터넷에서 그 신비한 구멍을 다시 찾아봤지만 놀랍게도 자신이 살던 소유지와 구멍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999년 12월 멜은 의혹을 품고 친척을 방문한다는 이유로 다시 미국 워싱턴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멜은 곧바로 경찰에게 발견되었고 어딘가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후 일은 멜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2일 후 멜이 눈을 떠보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어금이 몇 개는 뽑혀 있었고 은행 계좌에 있는 돈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팔뚝에는 바늘 자국과 끈으로 묶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기자들은 멜이 말한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알려준 구멍이 있는 장소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멜의 구멍은 찾지 못했지만 당시 그 지역에서는 많은 군사 비밀 활동이 있었고 멜이 방송에서 짚어준 구역은 이미 금지구역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멜은 더는 자신이 살던 그곳으로 돌아와 그 신비한 구멍을 보지 못했고 그의 행방도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죽은 짐승도 살려낼 수 있는 구멍. 30년 전의 방송 소리. 멜의 구멍은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정말 존재하는 구멍일까요?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터리 실종아는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초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해 묘사한 건 1950년 에드워드 밴 빈클 존스가 AP통신에 발표한 기사였습니다. 이 구역에서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아직까지 그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기에 외계인 납치설, 4차원 공간 출현설 등 도시전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게르노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용케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수백 번 이상의 비행을 경험한 베테랑 비행사였습니다. 사고 당시 그가 조종한 비행기는 비츠크래프트 본인자 단발 엔진 비행기였고 비행기에는 그의 아버지와 사업 파트너도 같이 탑승했었습니다. 1970년 12월 4일 그들은 바하마에 있는 안드로스 섬에서 출발하여 서북 방향인 플로리다 해안까지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비행 당일 브루스 게르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 노선은 그가 몇십 번을 비행한 노선이었기에 집으로 가는 길처럼 익숙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중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시간 반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유와 내일은 누구 먼저 올지 영원히 모른다. 조종대를 잡은 브루스는 서서히 하늘 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300m 상공에 도달했을 때 브루스는 꼭대기에 한 뭉치의 구름대가 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뭉치가 점점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거리 착각이 아닌 실제로 구름 뭉치 본체가 끊임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구름 뭉치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3500m 상공에서 기이한 구름대가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큰 구름 뭉치였지만 브루스는 이번에도 뚫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가다듬고 구름대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주위가 온통 칠흑처럼 어두워지면서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용이 아니었고 폭풍우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비행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지만 브루스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흰 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번개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루스는 번개가 아니라는 걸 바로 직감합니다. 주위의 모든 공간을 다 비출 만큼 그 빛이 너무나 밝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 수 없는 현상을 겪으면서 30분 정도를 비행하고 난 후 브루스는 이 구름대의 정체가 바로 비행기를 출발할 때 꼭대기에 있던 구름 뭉치였다는 것과 현재 자신이 원주형 모양을 한 끝이 보이지 않는 구름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브루스는 이번에야말로 영락없이 빠져나갈 수 없는 곤경에 처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1분 후 그는 구름 터널의 먼 끝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되었고 이 악몽 같은 구름 터널에서 벗어나려고 힘주어 계기판의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또 발생합니다. 구름 터널의 넓이가 점점 좁아지면서 비행기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계기판도 작동을 멈추고 반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작동이 멈췄고 비행기는 마치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조종당하면서 알 수 없는 기류에 의해 강제로 이동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브루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터널은 점점 조여지고 있었고 브루스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어진 20초는 그가 일생 중 가장 긴박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이 함정을 빠져나가려고 애썼습니다. 훗날 브루스가 말하기를 비행기가 터널을 빠져나갈 즈음 그는 약 5초간의 무중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구름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밖에는 뿌연 안개 같은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모두들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브루스는 즉시 지상 관제탑과 연락을 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브루스의 비행기가 처음에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지만 후에 위치가 잡히면서 브루스는 자신들이 현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영공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안드로스 섬에서 플로리다 해안까지 가는 거리는 약 400km이고 시간은 90분 정도 소요됩니다. 47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마이애미에 도착했다니 속도가 시간당 290km인 그의 비행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애미 상공에 이미 도착한 브루스의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연료통을 확인해 보는데 응당 소모해야 할 양의 연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여러 교수들과 전문가들을 찾아가지만 누구 하나 그날의 미스터리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론을 추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스는 이 사건의 일체 근원은 바로 흰 빛을 가진 전자스모그 때문일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주를 더 빠른 속도로 팽창시키는 원동력이라 불리는 암흑에너지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에너지는 블랙홀처럼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킬 수 있는 좁은 터널을 생성하고 이 현상을 브루스가 겪은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브루스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타임슬립에 잠깐 탑승했던 걸까요? 몇 세기 동안 2000여 척의 배와 200여 개의 비행기를 삼켜버린 신비롭고 무서운 버뮤다 삼각지대. 하지만 인류는 아직까지 그 미스터리한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미래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진 그날에는 진상이 밝혀질까요?